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팀빌딩 역량 강화 교육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빅인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빅인메이트의 대표 정윤섭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팀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8강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일반 창업과 스타트업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창업이라고 하면은 요식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사업, 이렇게 생계형 창업들이 되게 대다수인데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뭔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혁신하면서 나아가는 기업들을 이렇게 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의 뜻이 다 있거든요. 시작을 했으면 올라가야 된다, 스타트 했으면 업 해야 된다, 이것처럼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조직 규모가 됐을 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현실을 안주하면서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약간 창업의 형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현재까지만 유지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팀원들과 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더 비즈니스를 디벨롭하지 않겠다라는 기업들이 생계형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혁신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술혁신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 사례를 통해서 생계형 창업가는 이런 느낌이구나, 기술혁신형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풀 수 있구나,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을 텐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붕어빵을 팔고 계시는 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붕어빵의 재료인 밀가루, 팥, 설탕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존에 1,000원에 4마리에서 5마리 주던 붕어빵이 이제는 1,000원에 1마리 내지 2마리만 주니까 사람들이 비싸다고 외면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고 생계형 창업가처럼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계형 창업가들은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를 그대로 이어와서 새롭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 비싸진 인건비라든지 제로비라든지 마케팅비,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붕어빵 장사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시는 분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혁신형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붕어빵 관련된 비즈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붕어빵 지도라는 것을 만든 스타트업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붕어빵들이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그런 붕어빵 지도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붕어빵을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아이들과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약간 교보제 역할, 그리고 아이와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붕어빵을 집에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붕어빵 제작 틀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붕어빵 장사를 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간단하게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왕 붕어빵이라는 걸 만들어서 1m 이상의 붕어빵을 만들고 다양한 맛의 구성으로 된 붕어빵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런 붕어빵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로 배송도 하면서 여러 언론에서도 각광받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셨던 생계형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붕어빵 장사와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이템이더라도 되게 다르게 풀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타트업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변천사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점이라든지 푸드트럭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을 하셨던 분들도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에 시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어떠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푸드트럭에서 착즙 주스를 파시는 어떤 푸드트럭 장사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이 대표님은 처음에 푸드트럭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 고객들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를 7잔에서 8잔까지 먹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여의도였습니다. 그런 여의도에서 이 푸드트럭 장사를 하시는 대표님은 여의도에 가서 하루에 커피 7잔에서 8잔 먹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됩니다. 커피만 마시다가 카페인에 중독되거나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이 건강한 착즙 주스를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게 되셨고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그 착즙 주스를 마시고 건강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커피를 줄이게 됐다 라는 그런 고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고객들은 이 푸드트럭이 이 지역에 언제 오는지 궁금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푸드트럭 장사를 하시는 대표님께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우리 동네 근처에 오시게 되면은 문자를 해달라, 우리 팀이 내려가서 그 착즙 주스를 사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 대표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고객들이 쉽게 내가 만든 착즙 주스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앱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봐서 쉽게 주문을 받아서 내가 가서 전달해 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앱 같은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앱으로 처음에는 고객들이 호출하는 데 있어서 그 주문 수량에 맞게 전달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확장됐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착즙 주스가 실제 시장에서도 먹히고 찾아보고 알아봐주는 고객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투자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 비전은 고객들이 보다 건강하게 주스를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객들이 쉽게 내 거를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투자자에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표님은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착즙 주스에 대한 카페 설립이라든지 공장 설립까지도 하시게 되었고, 향후에는 실제 온라인상에서 전문 쇼핑몰, 그 온라인 커머스에서도 유통하시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창업 아이템들도 스타트업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게 됐을 때는 스타트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아이템들도 스타트업스럽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풀었을 경우에는 실제 투자 유치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불편하거나 이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면은 서로 같이 얘기해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길 희망하고 계시고, 이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팀을 구성하기를 희망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참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감인데요. 우리는 이 사명감이라는 것을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못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쟁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사명감을 함께 팀원들이 이해하고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펼쳤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스타트업들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하겠다는 사명감과 구성원들과 이 사명감들을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되겠다라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 없이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안 벌리게 되면은 쉽게 포기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내 비즈니스가 돈을 벌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을 시작하실 때 돈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명감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간절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명감, 간절함,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이 긍정의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에 탈락을 하거나 투자 유치에 실패를 하거나 팀빌딩에 실패를 하였을 때 상당히 낙심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의견 수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에 탈락했을 때 제가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거나 다음 기수 때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탈락 사유라든지 심사위원의 평을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나 투자 유치에 실패하셨을 때 그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준비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투자자들도 어떤 부분이 대표님께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역량을 좀 더 살리셔서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 투자사에서는 대표님네 비즈니스 모델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으니 저희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팀빌딩 같은 경우에서도 그 팀원들한테 우리 팀에 왜 안 오냐라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런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인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긍정의 마인드로 계속 도전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리스크 제로화가 되고 성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 스타트업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로켓처럼 단기간에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투자 유치도 받고 빠르게 유니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어려운 점이라든지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그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보완점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로켓 같은 스타트업은 되게 상당히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하는 열기구 같은 스타트업형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실패를 하셨을 때 혼자서 그 실패에 대해서 끙끙 앓고 그 어려움을 혼자 느끼시지 마시고요. 함께하고 있는 동료나 혹은 주변에 계시는 대표님들과 내가 이러한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첫 번째 투자자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이다. 이 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타트업 팀빌딩이 어렵다라는 대표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IR 자료라든지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드셔서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팀빌딩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했던 것처럼 팀빌딩을 위해서 실제 시간을 할애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멘트 중에서 스타트업의 가장 첫 번째 투자자가 바로 동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 나와 향후에 함께할 팀원들이 내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팀빌딩에 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라고 했던 팀빌딩도 어느 순간에는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 8강을 진행했는데요. 스타트업 팀빌딩의 중요성, 스타트업 팀빌딩의 목표 관리, 프로젝트 관리, 조직 관리, 팀의 성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긴메이트 또한 이 팀빌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디벨롭하고 있고요. 고객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빌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팀빌딩, 조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을 함께하는 동료 비긴메이트의 정윤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